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날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의 팩트체커 그리고 고재일 시사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 아주 격한 이야기, 언론 탄압과 관련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어요. 탄핵한다, 대들었을 것이다. 이러고 그다음에 그 특유의 화법으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최교일 의원도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정윤주 전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검찰로 압수한 적이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항의가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좀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오해입니까? 일단 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발언한 거가 사실은 경찰이 사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지를 어떻게 홍 대표께서 이제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게 프로세스가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있는데 이게 경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장을 정확하게는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죠. 경찰은 신청을 하고 검찰은 청구를 하고. 예. 그래서 영장을 이제 서부지청에 담당 네. 관할의 서부지청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 서부지청에서 법원에 청구를 한 거죠.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게 전례가 없다, 이런 일이. 네. 그러는데 작년에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1,459건의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사례가 있거든, 노동부에서.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법을 어기는 업주가 이런 네. 분들이 너무 많다. 예. 이게 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고 출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발부된 게 1,459건인데 그렇군요. 올해 김장겸 사장도 3번이나 출석 요구를 이제 노동부에서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네. 부득이하게 발부가 된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팩트가 이제 틀린 걸, 홍준표 대표의 말은 팩트가 틀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고재일 기자님. 네, 홍준표 대표가 검찰을 많이 오래 떠나 있으면서 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영장 청구는 검찰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네. 영장 청구 요건이 된 게 법에 나와 있으면 그런 신청이 오고 그걸 네.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최계일 의원이 이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서 또 심지어 화면에 체포 장면을 이렇게 노출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 김장겸 MBC 사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눈도 치우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과정에 기자, PD 그리고 아나운서를 회사 앞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관리하는 부서에 배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배치한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필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기자 출신이지만 뭐 동전 교환기가 고장나서 동전을 교환해준 기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PD수첩의 PD였던 분도 눈이 많이 오면 같이 눈을 치워야죠. 왜냐하면은 아이스링크에 이제 눈이 쌓이게 놔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눈 치워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내서 그들이 그런 합당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치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언론을 탄압한다, 사법부를 장악한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탄핵감이죠. 지금 다른 곳에 대한 뭐 서슬푸른 칼날이 있듯이 자체 검증과 자체 검열에도 상당히 엄격할 수밖에 없는 현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검증보다는 종교, 또 정치적 편향, 이념, 이런 부분이 아마 청문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부터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은데요. 정책적 합성이나 업무적 합성 이런 걸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상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텐데 그것보다 거꾸로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직이라고 한 게 뭔가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되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역사가는 정말 식민지를 겪고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한 유일한 나라에 대한 그 아주 자랑스러운 게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양극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를 다시 중소벤처로 옮겨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박성진 후보자는 촛불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지명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표현을 몇 가지만 보면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고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가고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가 경제성장의 건립들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건대는 촛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다. 촛불의 당기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촛불에 한번 나가보긴 하셨습니까? 나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이건 뭐 제가 촛불 집회 나가본 적 있습니까? 나가본 적 없습니다. 예, 참 뭐라고 할까. 저도 지금 황당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 나이가 6,000년인가 물었더니만 창조과학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얘기한 시작을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것과 연결해서 박지원 의원이 교각사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은 여당이 이런 박성진 후보자나 그다음에 유영진 식약처장이나 이런 사람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김희수를 잃지 않느냐. 일종의 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말이지만 박지원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말은 제가 생각할 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이렌이 너무나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 울리는 동안에 박성진을 청구한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청구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엄호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검증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검증했는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으면서도 유야무야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맹점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가 이걸 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일정 정도의 좀 각성을 하고 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패치. 일단 팩트 중심으로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 6,000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 나이 6,000년. 이게 뭐냐면은 창조 과학이라고 이제 저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 과학이라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구가 45억 년이 된 게 아니라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000년이다. 그러면 그 많은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더 오래됐다라는 증거들, 공룡 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노아의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구가 한 번이 다 뒤집혀졌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공룡하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예. 공룡이 다 멸절하고 그러면서 그 뼈들이 갑자기 땅에 파묻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증거들이 튀어나왔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창조 과학을 믿고 박성진 후보자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이거에 그 생활보수라는 청와대가 그런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창조과학회 이사고 계속 이거를 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됐다라는 이념을 끊임없이 설파를 하려고 학생들한테도 하고 여기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네. 이게 지금 거기가 단순히 무슨 그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벤처 관련해서 생명 바이오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부서인데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편향된 어떤 그런 기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창조공학으로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창조론을 이렇게 옹호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분이 만약에 장관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과학계나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김전일 교수가 말한 이번에 이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술대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이분의 종교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창조과학론을 문제 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문제 삼는다는 건 뭐냐면 과학은 방법론이잖아요. 네. 세상에 대한 이해 방법론인데 이분은 세상에 대한 이해 틀이 성경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 방법에 대한 그 이해의 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봤을 때 반과학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요. 뭐 어느 쪽이 옳은지는 그들끼리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입장이어서 근데 중요한 점은 이분이 창조과학회 이사였는데 본인 스스로 창조과학을 부정했잖아요. 본인이 창조과학은 아니고 본인은 창조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이 뉴라이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뉴라이트 그런 사람들 불렀는데 뉴라이트 가치도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본인이 지나온 곳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면 모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다음에 또 어떤 걸 부정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언 자질 문제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청문회 과정에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되는 개인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거, 이 다운 계약서에 의한 탈세 부분이나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또 주식 무상증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분이 문제가 됐는데 처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검증과 임명 과정, 추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진 후보자 청문회 통과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결단의 문제니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대통령께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죠. 만약 오진일 기자께서 대통령께 이 박승진 후보자의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 여론도 들으셨을 거고 기자시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대통령께 말씀하신다고 청와대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에 함께했던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장관 중에 제일 먼저 문재인을 부정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박성진 이 장관 후보자일 것 같아요. 성경의 가롯 유다처럼 그 나중에 그런 칼을 맞지 마시고 세다. 지금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어떤 정치적 수사, 그 생활 보수라는 게 지금 상당히 이 일을 키워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성진 후보자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호의 그 논리가 생활 보수다. 이 사람은 생활 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생활 보수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 생활에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은 자기가 직위를 이용해서 세미나에 변희재 부르고 이를테면은 뉴라이트 부르고 그러니까
뭐 창조과학회 이사를 활동을 한다니까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직위보다 훨씬 중요한 직책에 갔을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를테면 뉴라이트 역사관에 가진 뭐가 또 갑자기 불거질지 창조과학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생활보수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은 이광수 옛날 친일 문학인 이광수 있지 않습니까? 예. 대도가 공영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생활 친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네. 모두가 다 생활이라는 범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생활 보수, 생활 친일 이런 식으로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생활 진보를 주창하셨던 분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생활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입진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이 진보의 가치를 얘기하지 말고 생활에서 실천하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생활 진보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조국 수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활 보수하고 비견되면은 편의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그 보수와 진보가 생활 보수, 생활 진보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과학 쪽에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그냥 이 인사 문제를 놓고 하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면 미래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의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던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창조과학과 지구의 나이 그리고 생활보수라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과연 이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는 건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가장 가론 유다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아닌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네, 중소기업 벤처. 맞습니다. 이제 벤처라는 것이 일단은 미래를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특정의 어떤 역사관이나 정치관이 강하게 렌즈가 껴있는 분이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를 일부 문재인 지지자층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야지 만에 하나 박성진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뉴라이트 정책이라든지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놓자는 이거를 그러니까 막 불편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뭐 팩트 체크하는 것만큼 말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농단에 지금 당사자가 됐던 분들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작성자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이나 청사진을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믿죠. 미래를 논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 살아온 거 그리고 그 살아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가졌던 신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 심지어 이승만 박정희까지 본인이 믿었던 그런 신념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미래를 논할 자격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8486번님, 박상진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일까요? 모든 적폐를 끌어내야 합니다. 2263번님, 어느 별에 살다 오셨습니까? 지구가 6,000년이라니요. 어디서 나온 별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1208번님, 과학자라는 분이 지구가 6,000년이라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엑스의 한 10승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 오늘 좀 과한데 어쨌든 이건 뭐 대통령이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 이제 투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 왜 이렇게 과하죠, 근데?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결단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자진 사퇴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보통은 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그널을 줬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시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를 선택하느냐.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빌려오십시오. 빌려오시더라도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강호의 고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간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